자, 오늘은 우리 정 박사도 전문이니까 더 이 즐거운 먹거리를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좀 여쭈려고 합니다. 정 박사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한국을 좀 이 먹거리 갖고 즐거우게 해드세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먹지 마라, 저거는 뭐 먹어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참 갈등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식사에 이거 먹을까 말까. 네. 이거 먹으면 맛있는 줄 알겠는데 네. 이게 되게 또 맛있는 거는 되게 또 건강에 안 좋아요, 이게. 네. 보면은. 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좀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한식을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사실은 먹고 싶은 걸 먹는데 약간의 지혜를 부리면 됩니다. 지혜. 네, 지혜인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기에서 제일 대두되는 것 첫 번째가 사실은 당질입니다. 당질. 당에 우리가 흔히 당 땡긴다 이야기 많이 해서 실제로 딱 먹고 싶은 게 당질 종류를 이렇게 막 사람들이 먹습니다. 예를 들면 콜라, 사이다를 포함해서 지금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그리고 달달한 거, 심지어는 배달 음식들 중에서도 달게 한 것들은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실제로 배달 음식을 시켜서 당도를 한번 재봤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오렌지의 당도가 보통 높아봤자 브릭스로 재면 그게 한 15, 정말 달면 한 15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네네. 뭐 수박이 달다 뭐 한 12, 13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엄청나게 당도를 재보니까 30이 넘더라고요. 30이. 그러니까 그 안에는 사람들의 입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설탕을 엄청나게 집어넣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한 음식이라고 단백질을 섭취했는데 거꾸로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식을 하되 당도를 낮춰야 된다. 당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조리하는 과정에서 설탕 종류를 얼마나 작게 쓰며 평소에도 당질 종류를 얼마나 작게 먹느냐가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흰쌀밥을 가능한 한 복합 탄수화물로 먹고, 현미밥 같은. 그리고 정제된 밀가루를 쓰지 말고 이왕이면 복합 탄수화물을 이용하는 통밀가루를 쓴다든지. 그렇죠. 네네.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도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채소를 많이 써야 됩니다. 요리할 때, 그렇죠. 뭔가를 할 때, 예를 들면 일반적인 요리를 할 때도 그 안에 어떻게 하면 채소를 많이 집어넣을까? 그거를 볶든 삶든 뭘 하든 채소를 많이 집어넣는 습관을 들여요. 그래서 채소량을 많이 늘리고, 그리고 건강한 단백질을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콩을 위주로 한 식물성 두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데, 이제 그와 함께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이왕이면 좀 굽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이왕이면 좀 삶아서 원래 고기가 가지고 있는 나쁜 점들을 상쇄시킨 상태에서 드시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양념들도 신경을 좀 써서 이왕이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름 종류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리를 해서 건강하게 한식을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제 당분이 제일 중요하다. 정제된 당은 특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꼭 명심을 하겠습니다. 쌤, 저는 그 사람들마다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하는 걸 이제 강조를 하면서 식사도 하루 3끼 규칙적으로 해라. 그게 잘 시키는 겁니까, 선생님? 그게 이제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된 게 하루 3끼를 꼭 먹어야 될까? 그럼 하루 3끼를 몇 시에 먹어야 될까가 아주 중요하도록 떠올랐습니다. 그게 이제 흔히 간헐적 단식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루 3끼를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로 우리 조상들이 하루 3끼 먹었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왕들은 하루에 6끼를 먹었지만 그것도 꼭 2끼는 뷔페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루 2끼는. 조석이란 말이 있듯이 뷔페 음식을 2끼를 먹고 나머지는 4끼를 더 채워넣어서 하루에 6끼를 드셨는데 일반 국민들은 하루에 2끼를 먹었습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한 끼가 더 늘어나서 일할 때 이제 식당에 가서 먹고, 또는 옛날에는 농사 짓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제 참으로 이렇게 드셨던 것이 대부분이고, 없이 살던 시대는 사실은 하루에 2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굳이 무조건 세 끼를 꼬박꼬박 많은 양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아주 슬기롭게 드셔야 되고, 또 이왕이면 공복 시간을 최소 늘려라. 12시간 예. 이상 늘려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는 예. 2016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2017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 두 가지가 뭐냐면 2016년도가 자가 포식 작용, 그걸 오토파지랍니다. 예. 우리 몸은 비워져 있을 때 우리 몸을 청소하고 재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반드시 비워져 있을 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그게 2016년도고, 예. 2017년도가 우리 몸은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체 시계에 맞게끔 해가 뜨면 생활하고 해가 지면 이제 접고, 해 떠 있을 때 식사를 하고 해 져 있거나 할 때는 비워둬야 된다. 생체 리듬에 맞게끔 생활해야 건강해진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2017년도 주제입니다. 예. 네. 그렇죠. 예. 네. 유기농을 가지고 식사만 했다면 정말 우리가 세계 최고의 건강식이다, 이렇게 큰 소리치고 내놓을 수 있겠는데, 불행히도 우리 농작물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슬기롭게 잘 넘겨야 될 텐데, 선생님들이 무슨 묘책이 있는지. 네, 맞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농약을 포함해서 우리가 환경 오염 물질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식물한테 주고, 그렇게 줬던 것들이 거꾸로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고, 이거를 인간의 진화 과정상에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고 이걸 해독하는 능력도 없는 거고, 이게 쌓인 것이 다시 자기 지방에 있다가 다시 대를 물려서 엄마 젖을 통해서 아기한테 다시 전달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반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자기 몸 안에 그런 나쁜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의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 만성질환인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더 높다. 예를 들면 당뇨병은 비만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하지만 비만하지도 않는데 자기 몸 안에 그런 환경오염 물질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만성질환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낮춰야 됩니다. 그와 함께 이제 식품 첨가물들까지. 이거는 한 번도 우리 조상들이 먹던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자손 대대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한식에서는 이게 없던 존재들입니다. 없던 존재를 우리 몸 안에 넣었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한식을 하실 때 건강한 한식을 해라. 그렇죠. 적게라도 그냥 차라리 적게 드시더라도 아주 귀한 것, 유기농으로 한 것들을 차라리 적게 드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사실은 유기농이 비쌉니다. 네. 우리 젊은이들이 계속 이 서구식 식사를 하는 거예요. 국시보다는 스파게티를 좋아하고, 빈대떡보다는 피자를 좋아하고. 자,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옳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묘책을 선생님은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신가족으로 치면 3살, 4살 때까지 부모가 어떻게 사랑을 줍느냐에 따라서 걔가 성장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그 딱 태어나자마자 그 시기가 아주 중요하듯이 먹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걔가 입맛을 들일 때, 아주 어릴 때 그 입맛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애를 키울 때 이제 제일 처음이 중요합니다. 정신과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걔네들이 그 입맛을 알고 그 입맛대로 살아가니까 처음이 아주 중요하다. 걔들 입맛을 지가 좋아한다고 해서 뭐 병원에 가면 소아과에 가면 사탕 주고 뭐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걔 입맛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초등학교에 갔을 때 이제 그 초등학교에 있는 애들조차도 이제 그런 실질적으로 이런 음식이 왜 중요한지를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한살림에서 교육을 많이 진행했는데, 한살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실제로 건강한 음식이 어떤 음식인가를 식생활 교육을 시키는 걸 들어갑니다. 이 밤에 야식을 시켜 먹는 데가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좀 선생님 좀 못하게 좀 따끔한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지향해야 되는 것들이 배달 음식입니다. 배달 음식 중에서도 특히 야식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양에서는 아예
배달 음식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 특성상 밥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늦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킵니다. 뭐 잘 아시는 치킨부터 시작해서 예. 그 다음에 분식, 그 다음에 족발, 뭐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배달 음식들이 아주 발달됩니다. 예. 전화 한 통 하면 즉각적으로 집안으로 배달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체 리듬에 맞지 않는 시간대에 아. 그것도 안 좋은 음식을 그때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에너지 열량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그 늦은 시간에 집중되다 보면 결국 이게 건강을 망가뜨리는 예. 죽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뭐 특히 이제 이 면역을 중심으로 하시고 이 서울의 한복판에서 개업을 하시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엄마 교육을 단단히 좀 시켜주십사. 제가 이렇게 오늘 부탁을 드리고 쌤 참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점 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끝입니다. 우리 정 박사 꽤나 제가 예를 매긴 것 같은데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면역력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먹거리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오늘 좋은 말씀을 그동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